안녕하세요. 울산의 사위 심서방 결혼 1주년 된 심연섭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6월 3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공휴일이요? 빨간 날이긴 한데 더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지역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인데요. 이날 여러분이 할 역할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투표입니다.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 소중한 한 표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울산에 이사 와서 드디어 유권자가 됐습니다. 좀 떨립니다. 예. 자, 우리는 지금부터 또 신나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예, 저는 후보가 아닙니다. 네, 울산의 이슈를 모아 소개하는 화제 코너 이영석 캐스터. 이번 주 이슈. 안녕하세요. 이슈 이영서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시민들은 어떤 소식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3위는 월드컵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축구 대표팀이 미국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 선수들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명단에 오른 조현우, 설령우, 이동경 선수는 이번 월드컵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울산 선수들이 활약할 북중미 월드컵은 오는 6월 11일 개막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경고등입니다. 울산에서 붕괴 위험이 큰 급경사지가 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가 정기 점검은 하고 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직접 보수에 나서기는 어려워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장마철을 앞두고 더욱 위태로운 급경사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신맹구 기자. 영림이에게 잘 보이려면 하체가 튼튼, 만보 걷기. 오늘부터 만보를 걸어보자. 닐리리 만보, 닐리리야 닐리. 잠깐만, 여기는 아파트 옆인데 절벽이 가득하네? 아니, 돌이라도 굴러면 아버지 돌 굴러가요. 위험한데? 아이고 무서워라. 무서워. 맞다. 얼마 전 길로 바위가 굴러 사망 사고가 난 도시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안전 대책을 세워줘라. 위험하다 했는데, 울산도 그런 급경사지가 많다고요? 태풍 불고 비 오면 아슬아슬하다고요? 여보세요, 시구청 형님들 고생 많고 바쁜 거 하는데 이거 어쩌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길 가다가 저녁에 내 얼굴 봐도 무섭다 그러는데 이것까지 무서우면 어떡해요? 비 오기 전에 손 좀 봅시다. 장만데. 맹구가 이렇게 알았어, 내가 하이볼 한 잔 사줄게. 참나 진짜. 뭐가 더 무섭다고요? 뭐 무서운 게 뭐 무서워? 나한테 그러지 말고요. 제발. Sorry. 안전대책 sorry.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확실히 점검하고 보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 이슈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1위는 낭비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경찰과 소방에 잇따라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납치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산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로 직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 실태는 잠시 후 조혜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서였습니다. 이슈. 오늘은 늑대가 나타났슈. 옷도 오늘 화사하게 이쁘게 입고 오셨는지 뭔 늑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궁금합니다. 관련 이슈 조혜정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가 뭐길래
아, 요즘 뭐 개도 등장하고 네. 늑구도 등장하더니 늑대가 나타났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요. 이 빗발치는 거짓 신고, 낭비되는 권권력입니다. 아, 만우절 장난 신고 거의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짓 과장 신고는 여전한 모양인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네. 관련 영상 제가 뉴스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경찰과 소방에 잇따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5월 112에 납치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산불이 났다며 소방에 거짓 신고를 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거짓 신고자 한 사람 때문에 공권력 수십 명이 현장에 출동한 것만 벌써 2번이라면서요. 네. 만약 그때가 누군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겼더라면 골든 타임이었다면 그렇죠. 그거 진짜 중대범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톡 까놓고 집행유예를 처벌하는 게 네. 과연 맞느냐 아. 이런 생각 저도 보면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재판부가 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거짓 신고자가 이 사건을 계기로 본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병원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뭐 범죄 저질러놓고 다 핑계대면 다 정상 참작이요? 그러니까요. 아, 정신병력. 네. 그럼 원래라면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네, 원래 일일이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요, 이 선택지가 한 2개가 있습니다. 네네. 이 하나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물어서 이 벌금 1,000만 원을 물든지 아니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공무집행 방해죄는 뭐 징역형을 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스스로 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부담을 느껴서 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범죄를 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면은 또 너무 이제 그 형량이 약하니까 이게 네네.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새로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네. 이 112 신고 처리법이라고 새로 네. 생겨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112 신고 처리법. 네네. 아, 거짓 신고 누군가의 골든 타임을 빼앗는 중대 범죄인데 아예 별도로 법을 만든 거네요. 네, 그렇죠. 이 법의 핵심은 거짓 신고 몇 번 했어. 그 횟수에 따라 가지고 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만약 처음 걸리면 200만 원부터 출발을 하고요. 아. 그다음에 2번째 걸리면 400만 원, 그리고 3번 넘게 걸리면 이 최고 500만 원 이하까지 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바람 같았으면은 너무 뭐 별 차이가 없네요. 아, 오죽했으면 112 신고 처리법이 만들어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처벌하는 거 정말 재미있다 이런 마음으로 법안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뭐 이렇게까지라도 이 차등을 했겠습니까? 제가 썰을 좀 풀어 볼까요? 예, 한번 해보시오. 네, 울산 중부경찰서 관할에서 발생한 건데요. 이 한 40대 남성이 112에 네. 1년 동안 무려 100번 가까이나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네.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다. 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 극단적인 설택을 할 것 같다. 아버지가 위독하니 출동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네. 오히려 이제 이분은 왜 왔어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버럭한 거예요. 아, 짜증나네.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경찰이 계속 이제 100번 정도로 출동을 또 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남성 왜 이렇게까지 100번이나 허위 신고를 했냐 네. 또 봤더니 이 남성이 전에 여자친구하고 다투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경찰의 업무 처리에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술만 취하면 새벽에 이렇게 허위 신고를 습관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남성 네.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됐습니다. 100번째? 네. 한 정말 좀 관대하다. 990번째인가 아마 그렇게 됐대요. 와, 사실 그 정도면은 블랙리스트 네. 수준인데 신고한다고 매번 좀 화장실인데요. 휴지가 없어요. 또 가야 돼요?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경찰이 극한 직업인 건데요. 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원칙적으로는 출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와, 네, 그리고 이제 119는 또 119대로 또 애환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경찰만 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제가 저혈압이 와서 지금 너무 쇼크가 왔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요. 제발 출동을 좀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또 사이렌을 켜고 막 출동을 했는데 정작 갔더니 이분이 저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이 반찬 전자레인지에 좀 데워주세요. 뭐를 잠깐만 저혈압이 와서 갔는데 반찬을 렌즈에 돌려달라고요? 그렇게 태연하게 황당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남자 여자친구 아니야? 아까 그 저기.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소방대원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과장 신고로 소방대원들이 이제 공권력을 낭비했다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금융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 기준도 좀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 아무튼 112 신고 처리법이 입법되고 시행되기까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무개념, 거짓, 그렇죠. 과장 신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법 시행 이후로 범죄 예방 효과는 좀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제가 통계표 준비해봤거든요. 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전국 수치입니다. 112 신고 처리법이 시행된 2024년엔 허위 신고 건수가 오히려 좀 늘었다가 네. 그나마 작년 들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드라마틱한 효과가 팡 터지진 않았지만 네. 그 계속 증가하다가 지금 좀 꺾인 거잖아요. 꺾인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112 거짓 신고가 줄어든 것도요. 금융처벌 수위가 기존 60만 원에서 이 최대 500만 원으로 강화됐다는 것만으로 이뤄진 성과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공중협박죄라고 네. 작년 3월에 새로 시행된 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중 협박죄. 아, 그 혹시 그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밤 10시에 몇 시에 폭파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전문 용어로는 네. 이 스와팅 범죄라고 하는 건데요. 스와팅. 네, 스와팅. 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네.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 이런 허위 신고나 가짜 협박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이 하는 게 공중 협박죄입니다. 와, 현재 법 규정 중에선 처벌 수위가 가장 강력한 건데 네.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이제 한동안 공항인가 백화점에 폭발물 설치했다고 그렇죠. 협박 신고 접수돼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었잖아요. 네네. 그 일 때문에 이제 공중 협박죄가 만들어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그때가 2024년 6월이었고요. 네. 이 한국공항공사에 이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협박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네. 정말 나빴던 게 네네. 어느 공항인지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미치겠네. 그래서 경찰청이 모든 공항의 이 관할 경찰서에 대테러 공항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경찰 특공대와 이 북부 경찰서가 2시간 넘게 울산 공항에 수색에 나섰지만 네. 이 특이 사항이 없어서 수색은 종료가 됐고요. 또 같은 해에 인천국제공항에 유실물센터 직원이 한 통의 메일을 받았는데요. 울산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전국 100곳에 이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영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로 울산 경찰 특공대가 또다시 울산대학교 병원에 출동을 해서 또 샅샅이 뒤졌는데 폭발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무책임한 거짓 협박 멈추게 하려면 단호한 법 집행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119 허위 신고 건수 궁금한 게 네. 작년에 확 줄었거든요. 그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네. 어느 날 국민들 인식이 막 개선이 짠하고 돼가지고 네.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역시 금융처벌 수위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뭐
그 지난 2021년에 소방 그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가 2배가 비싸졌고요. 또 일일이 거짓 신고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한 번 걸리면 200, 뭐 2번 걸리면 400, 3번 이상 걸리면 뭐 최대 500만 원까지 요거는 이제 금액은 똑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작년 10월부터 또 하나가 또 이중으로 이제 강화가 된 게 그 허위 협박 신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112 이제 119 안전 신고 센터를 통해서 이제 이런 협박 신고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접수가 되는데 네.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를 묵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신고자 본인 인증 절차를 이중 잠금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는 확 줄었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좀 있었네요. 네네. 결국 단호한 법 집행밖에는 매달 게 없다. 그런 게 좀 서글픕니다. 그래도 올해는 119 신고 처벌법 공중 협박죄 시행 2년 차니까 거짓 신고, 과장 신고, 허위 협박 팍팍 줄어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기자. 네. 이슈 또 이슈. 이슈 이번엔 돈 드는 이슈. 진짜 빨리 알려주세요. 저 와이프한테 용돈 받아. 네, 빨리 알려주시오. 근데 큰 돈은 아닌데 그럼 마시오. 이번 두 번째 아이템은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입니다. 저도 찾아갈 게 있는지 빨리 확인해 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네. 울산시와 일선 9군이 이번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을 일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이 뭐냐면요. 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이 폐지하는 등의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 지방소득세 정산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궁금합니다.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요. 울산시 기준 이 2만 3천 건이 좀 넘고요. 액수로는 7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면 1인당 미환급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게 10,000원 미만이 전체의 5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10,000원이라고 쳐도 그게 어디예요? 왜냐면 저희 동네 9,000원 사우나고요. 네,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울산 웨일즈 1루석 5,000원이에요. 와, 네, 커플이 갈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러죠. 할 게 많은데 네. 각자 알아서 찾아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네. 이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 대상자들한테 이 환급 통지서를 발송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소액 금액이다 보니까 이 당사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서 네. 그냥 매년 미환급금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게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자동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좀 더.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도 많고 해서 네. 관공서 문자는 잘 안 읽는 패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음. 그런 경우에는 네. 위텍스나 정부 24로 접속을 하면 회원가입을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미리 자동 환급 계좌를 이제 통해서 등록을 해주면 환급금이 발생하면 바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늘 네. 좋은 정보만을 드리는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정보만을 드리는 이슈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보신 분들 해당한다면 꼭 지방세 미환급금, 그러니까 환급 받아야 되는데 아닐 그러니까 받아야 될 미환급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조혜정 기자와 함께한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조혜정 기자에게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